디즈니 크루즈완 아이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이런 놀라운 것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디즈니가 소유하고 있는 섬에서 바다속 비밀을 파헤치며 아주 특별한 하루를 보내기로 했죠. 그리고 해적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크루즈에서 불꽃놀이를 볼 줄이야. 디즈니 크루즈 디즈니 위시호의 세 번째 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벌써 디즈니 크루즈에서의 3일차가 밝았습니다. 3일차는 바로 캐스터웨이 키라고 하는 디즈니 섬에 가게 되는데요. 디즈니가 소유하고 있는 섬이에요. 그 섬에 가서 즐거운 하루 보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디즈니 위시한 곳곳에는 이런 안내도가 붙어 있는데 정말 보면 볼수록 갈 곳이 참 많습니다. 4박 5일이 부족하게 느껴질 정도죠. 섬으로 나가보기 전에 오셔니어 클럽이라는 곳에 가봤습니다. 아이들만 방문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죠. 하지만 스케줄에 오픈하우스 시간으로 표시된 때에는 그 누구나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가 아니면 성인들은 입장할 수 없어서 시간을 잘 보고 방문해야 합니다. 여긴 화장실조차도 너무 특별합니다. 이 정도면 언제든지 쾌변할 수 있겠더라고요. 대박! 오셔니어 클럽 안에는 이매지니어링 랩이라는 공간이 별도로 있었는데요. 이매지니어링은 상상하다의 뜻을 가진 이매진과 무언가를 만들다는 의미의 엔지니어링이 합쳐진 말로 디즈니에서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이 안에서는 아이들이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것들이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놀이기구를 간접적으로 타보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만 제공되는 이런 게 있었다니 너무 부러워 죽겠더라고요. 이 안에는 사실 아이들은 잘 모를 것 같은 대신 테마파크 마니아들을 엄청 설레게 할 전시품들이 많았습니다. 3D 프린팅으로 만들어진 신데렐라 캐슬도 있었고요. 그냥 지나치기 쉬운 구석 자리에는 타워 오브 테러 어트랙션도 모형으로 재현되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냥 노는 공간에는 여러 물건들이 놓여 있었는데 아이들 눈에는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도 가만히 보면 너무 신기한 것들이 많습니다. 디즈니월드에 있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롤러코스터 차량 디자인과 이미지도 있었고요. 클래식 어트랙션이죠. 덤보 비클 모양과 옛날 컨셉 아트 이미지도 있었습니다. 정말 탐났던 것 중에 하나인데 홍콩 디즈니랜드의 매력적인 다크라이드 미스틱 매너 속 문제의 뮤직박스도 모형으로 있더라고요. 디즈니월드에 가야지만 알 수 있는 인기 캐릭터 피그먼트 모형도 있었고 트론 롤러코스터 비클 모형과 컨셉 아트 이미지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라따뚜이 다크라이드도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이런 전시가 아이들만 출입 가능한 공간 안에 숨겨져 있다니 테마파크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아쉽더라고요. 오셔니어 클럽의 또 다른 공간에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선장이 되어 크루즈를 운전해보는 듯한 기분을 낼 수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내 모습이 요상하게 보이는 거울도 있더라고요. 어느 놀이공원에서든 볼 수 있는 거지만 디즈니에서 보면 또 이상하게 달라 보입니다. 캐리비안 해적과 디즈니월드 어트랙션 저니 인투 이매지네이션 위드 피그먼트 속에서 볼 수 있는 착시 효과도 코앞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가운데 거울을 두고 만든 착시 효과입니다. 다른 한쪽에는 페어리테일 홀이라는 이름의 공간이 있었는데요. 디즈니 애니메이션 속에서나 볼 법한 공간들이 꾸며져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이들이 벨, 라푼젤 등 디즈니 캐릭터들과 함께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곳이더라고요. 지금은 오픈하우스 시간이라 디즈니 캐릭터들을 보지 못했는데요. 디즈니 공주들과 함께 놀 수 있다니 아이들은 정말 혜택이 많구나 싶었습니다. 겨울왕국 테마의 모션 게임도 있더라고요.
디즈니 섬으로 나가기 전에 아침을 먹기 위해서 마셀린 마켓이라는 이름의 뷔페를 찾았습니다. 마셀린은 월트 디즈니가 어린 시절에 살았던 동네 이름이라서 나름 의미가 있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죠. 마셀린 마켓은 아침, 점심, 저녁 때마다 메뉴가 바뀌는 뷔페 레스토랑으로 일반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기 싫은 날에 방문하면 좋습니다. 누구나 좋아할 만한 메뉴들이 뷔페로 나오니까 골라 먹기에 좋거든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보통 일반 크루즈에서의 뷔페 메뉴보다 훨씬 낫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아이가 있는 가족 타깃이라서 그런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도 많았거든요.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다가 우연히 음료수 컵을 들여다봤는데 미키 모양이 있더라고요. 정말 깨알 같은 디테일이죠. 자, 이제 배도 채웠으니까 디즈니 섬으로 나가봅니다. 이 섬은 오직 디즈니 크루즈를 탄 사람들만 방문할 수 있는 디즈니가 소유하고 있는 섬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물놀이를 하러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수건도 나눠주더라고요. 설마 드론 가져가는 분은 없으시겠죠? 드론 촬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이트를 통과해야 하는데 나갈 때는 그냥 나가고 다시 배로 돌아올 때는 이 게이트에서 객실 카드 검사를 하니까 카드를 꼭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디즈니 섬은 규모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옆으로 길게 뻗은 형태라 목적지들의 거리가 은근 먼 편입니다. 하루에 모두 즐길 수 없는 규모니까 즐기고 싶은 걸 미리 정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각 장소의 거리가 있다가 보니 트램도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6분마다 운영되니까 걷기 싫으면 트램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전 섬을 천천히 즐기고 싶어서 걷는 방법을 선택했죠. 안내 표지판을 따라 걸으면 됩니다. 도보로는 7분 거리라고 하니까 트램을 타나 걸으나 걸리는 시간은 비슷할 것 같더라고요. 이 디즈니 섬의 이름은 캐스터웨이 키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누구는 캐스터웨이 K라고도 부르던데 미국식, 영국식 발음이 조금 달라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걷다가 보면 여긴 누가 봐도 디즈니 섬이구나 싶은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곳에서는 디즈니 캐릭터들도 나오더라고요. 은근 넓어서 모르면 바로 안내 데스크에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놀이기구는 좋아하지만 내 몸을 움직여야 하는 액티비티에는 별 흥미가 없는 제가 감히 도전한 것은 스노클링. 제대로 해본 적도 없는데 겁도 없이 장비 대여를 예약했었습니다. 보트 타기, 패러세일링, 바나나 보트 타기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미리 예약해야 하는데요. 워낙 인기가 많아서 빠르게 예약이 마감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의미가 있고 가격적으로도 가장 만만한 것이 스노클링 장비 대여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에 스노클링을 꼭 해봐야겠다고 마음먹은 이유가 있었는데요. 디즈니 섬 바다 밑에는 특별한 것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었죠. 물고기, 산호초 다 관심 없어하는 제가 스노클링을 하고 싶었던 이유. 이렇게 스노클링을 해야지만 볼 수 있는 것들이 바다 밑에 잠겨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인어공주에 나오는 에릭 왕자 동상도 있습니다. 내가 인어공주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참고로 숨겨진 스팟들은 부표로 표시되어 있어서 물에 떠있는 부표를 보고 찾아가 바다 밑을 보면 숨겨진 것들을 볼 수 있죠. 이런 게 보고 싶어서 스노클링에 도전한 거였습니다. 디즈니랜드에 있는 덤버 어트랙션 빅글도 있었습니다. 그냥 스노클링을 하는 거였다면 안 했을 저를 제대로 유혹하다니 디즈니다운 아이디어였습니다. 거대한 잠수함도 있더라고요. 다 찾아다니다가 보면 2시간은 금방 가더라고요. 깊은 곳까지 가야 해서 어느 정도 수영을 할 줄 알거나 물을 무서워하지 않는 분들만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오랫동안 물에 있었더니 금방 배가 고파지더라고요. 이날은 디즈니 섬 곳곳에서 무료 점심 뷔페가 열립니다. 점심 뷔페는 바베큐 컨셉으로 메뉴가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각종 소세지와 패티 그리고 풍잎 등이 준비되어 있었고 알아서 핫도그, 햄버거 등을 만들어서 먹으면 됩니다.
크루즈한 뷔페보다 메뉴 구성이 단순하긴 했지만 물놀이 직후니까 근사하게 식사할 것도 없었고 다 맛있었습니다. 음료도 과일도 아이스크림도 모두 무제한 무료. 역시 크루즈 여행은 배 터지게 먹어야 제맛입니다. 베프님들은 오직 디즈니 섬에서만 파는 올라프 음료수통을 샀더라고요. 이것도 빨리 사야 합니다. 금방 품절되거든요. 그런데 식사 직후 우려했던 일이 생겼습니다. 날이 꾸물꾸물 하더니만 결국 비가 오더라고요. 올랜도 쪽 날씨는 변화무쌍하다곤 하지만 재난 수준으로 비가 퍼붓더라고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저희 돌아가면 크루즈로 그런데 이상하게 재밌더라고요. 스노클링 하기 전이었으면 슬펐겠지만 이미 할 거 다 했으니까 비 맞는 게 좋았나 봅니다. 크루즈로 돌아가는 길은 재난 수준이었습니다. 어떤 곳은 발목 이상으로 잠기던데 섬 전체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저희는 몇백만원 내고 크루즈를 타서 이 개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허탈한 모습으로 크루즈로 돌아가더라고요. 디즈니 섬인 캐스터웨이 케이에서의 일정은 망쳤어요. 자전거도 타고 한 바퀴 돌고 싶었는데 다음에 또 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쪽 날씨는 변화무쌍하다고 했죠. 1시간 반 정도 퍼붓더니 언제 그러냐는 듯이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갔죠. 1시간 반 정도 막 비가 내리더니 다시 조금 날씨가 돼서 좀 맑아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도전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전거 대여도 이미 돈 내고 예약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타야죠. 돈 문제가 아니더라도 언제 또 디즈니 섬에서 자전거를 탈 일이 있겠냐 싶었거든요. 근데 금방 아까 내렸던 비가 그리워지더라고요. 자전거를 타기에는 또다시 날씨가 더워졌거든요. 크루즈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이 임박해서 모두 자전거를 급하게 빌렸거든요. 그래서 자기 사이즈에 안 맞는 자전거를 타게 되었습니다. 크루즈로 다시 돌아가는 길에 찍은 영상인데 하늘이 너무 예쁘죠? 이날 저녁에는 인어공주 뮤지컬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크루즈 여행하면 공연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봐야죠. 무대 한가운데 거대한 보물상자가 놓여 있었는데 이것만으로도 기대가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너무 아동극처럼 느껴졌거든요. 인어공주 정식 뮤지컬도 본 적이 있어서 더 비교가 되기도 했고요. 게다가 다시 또 내가 알던 에리얼이 아니라니 계속 강요받는 것 같아서 좀 지치더라고요. 이날 밤은 해적의 밤이었습니다. 시즌에 따라 특정 밤 컨셉이 달라지긴 하지만 해적의 밤은 늘 있는 편이니까 관심이 있다면 의상을 준비해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크루즈 타기 전에 별도 공지가 없지만 다들 알아서 해적 의상이나 소품을 준비해 왔더라고요. 디즈니 캐릭터들도 해적 의상으로 갈아입고 나오는데 나의 도날드 너무 귀엽지 않나요? 미키와 친구들이 해적이 되어 보물 찾아 나서는 내용으로 공연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특정 노래에 맞춰 특정 댄스를 반복적으로 추는데요. 도널드 춤 사이에 미칩니다. 그리고 피터팬에 나오는 캐릭터 미스터 스미도 등장하죠. 해적의 밤이니까 당연히 해적이 등장하겠죠. 미스터 스미가 나온다는 건 후쿠 선장도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상 가능하게도 미키와 친구들이 대적해야 할 빌런으로 등장하죠.
is I, the new caretaker and overseer of this fine vessel. Face me! I've got it! Prepare for your date with the plank! Tell me, what do true pirates love the most? Treasure! Now shake your booty from coast to coast! 그리고 앞선 영상들에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매직 밴드가 있으면 공인에 맞춰 빛납니다. 해적의 밤은 늦은 시간에 다시 시작됩니다. 우선 저녁부터 먹어볼까요? 이날 저녁은 일부러 유료 레스토랑 엔찬테를 방문해봤습니다. 미리 예약도 해야 하고 옷도 말끔하게 입고 가야 하는 성인들만을 위한 레스토랑이죠. 미녀와 야수를 컨셉으로 하는 고급 레스토랑입니다. 미녀와 야수 컨셉이다가 보니까 테이블에 장미꽃도 놓여 있었습니다. 확실히 분위기가 엄청 고급스럽더라고요. 앞에 놓인 이상한 물건은 메뉴꽂이였습니다. Now, on the menu we have a few options for you to choose from. A la carte section where you're in control of what you order. 엔찬테에서는 코스 요리를 시키거나 단품 요리를 시킬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코스 요리를 시키더라고요. 전 패션이란 이름의 조금 저렴한 코스로 주문해봤습니다. 에피타이저부터 고급스럽죠? 대체적으로 모든 메뉴가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아동 입맛인 저에게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메뉴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느 것 하나 예측 가능한 메뉴가 없어서 신기하면서도 어려웠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평소에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런 프랑스 요리를 먹어본 일이 없으니 생소했습니다. 그래도 생선회는 맛을 알아서 그나마 맛있게 먹었고, 스테이크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역시 아는 맛이 최고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맛들 때문에 가격 대비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미녀와 야수 컨셉 레스토랑이라고 계산하고 나오면 장미를 하나 줍니다. 그것도 여자 손님들에게만 주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해적의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락밴드가 나와서 신나게 분위기를 만들어주더라고요. 캐릭터들이 나왔던 무대는 보지 않더라도 늦은 밤에 개최되는 해적의 밤 행사는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곧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늦은 밤에 개최되는 해적의 밤에 꼭 참여하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요호! 크루즈 위에서, 그것도 바다 한가운데서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다니 디즈니 월드나 디즈니랜드에서만큼의 화려함은 없지만 그래도 신났습니다. 참고로 무대를 바라봤을 때 왼쪽에 서 있어야 슬라이드에 가리지 않게끔 불꽃놀이를 볼 수 있죠. 불꽃놀이가 끝나면 신나는 락밴드 공연이 계속 이어집니다. 마무리는 해적들과 함께 춤을 추는 것으로 끝납니다.
so black. Said I'm falling fast. Don't remember life before you, that's fact. 늦은 밤에 객실로 돌아오니까 오늘은 수건으로 문어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캐리비안의 해적에 나오는 데비 존스 같기도 했고요. 그리고 동전 모양의 초콜릿도 놓여 있었습니다. 자기 직전까지도 이런 재미를 주는 디즈니 크루즈, 이제 어느덧 세 번째 날이 끝났습니다. 디즈니 위시호에서의 네 번째 날 스타워즈 바를 방문해봤습니다. 스타워즈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가야 할 곳이죠. 그리고 크루즈 곳곳에 숨겨진 히든 게임도 즐겼습니다. 게임을 통해서 바다마녀 우술라에게 맞서 싸우고 미키를 구할 수 있죠. 그리고 디즈니 역사가 깃든 레스토랑 1923에서 마지막 저녁을 즐겼습니다. 담당 서버였던 오마루와 레빈과도 마지막 인사를 나눴죠. 디즈니 위시호에서의 마지막 날 이야기 놓치지 않도록 구독, 알림 설정 미리 해두세요. 오늘은 여기까지.